자, 나는 솔로 31기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이미지는 제가 직접 자체 편집, 제작한 모습들이니까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 건데, 야,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는 솔로 컨텐츠를 이제 정식 컨텐츠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돌싱 특집이다 라는 상철의 이야기가 라이브 방송 중에 있었거든요. 아, 또 어떤 엄청난 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번 31기 라이브 방송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전 초상집이 따로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여기에 출연한 이 31기 멤버들이 사실 영숙, 정희, 옥순 이 3인방에 의해서 순자씨가 굉장히 뭐 좀 힘들어 했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딱히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마치 이렇게 다들 죄인처럼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 라이브 방송도 거의 2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2시간 정도 하는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출연자들끼리 하하호호하며 가해자, 피해자가 묻혀버리고 순자의 폭로는 어느새 잊혀졌다. 그리고 영호의 불참은 왜였을까? 옥순과 영호는 그럼 현커인가? 경수와 순자는 현커인가?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영식, 정의는 현커인가? 자, 이런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아, 제가 라이브 보면서 본방송보다 더 엄청났다라는 얘기가 쏟아졌을 정도이고요. 동시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대 38만 명까지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촌장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진행된 요번 나는 솔로 31기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였습니다. 야, 38명.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 뭐 BTS 수준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이 나는 솔로 좀 출연자들 라이브 방송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순자씨가 등장을 했고, 항상 라이브 때 보면 이 본방송 때 나왔을 때보다 출연자들이 전체적으로 잘생기고 예뻐지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씨도 등장을 했고, 옥순씨도 등장을 했고, 정희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정희씨와 옥순씨는 야, 못 알아보겠다. 화장이 잘 됐고 이미지가 남다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근데 외모에 대한 비방을 삼가해 주시고 어찌됐건 이미지가 매우 달랐다. 근데 3인방이 다 라이브 방송에 나왔다라는 게 놀랐습니다. 아마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것을 뭐 피한다고 한들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더글놀이 아니죠. 걸스토크 3인방이라고 할게요. 전원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 악몽의 시작은 예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보면 31기 영숙, 순자의 뒷담화 논란에 많은 반성을 했다. 문제의 발언, 그리고 행동, 내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하여 되새김질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숙 씨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처럼 직장 생활을 잘했다. 정말 많은 비난과 DM을 받았다. 그래서 제 행동을 돌아보고자 각 회차별로 제가 말한 발언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며 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옥순 씨 이후에 영숙 씨가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사과가 아니라 고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풍이 됐거든요. 영숙 씨가 해야 될 것은 사과가 먼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 씨에 대한 사과, 시청자분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뭐 도를 넘고 선을 넘는 허위사실은 고소해도 되죠. 하지만 사과 이전에 이 고소가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악의 역풍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정희 씨가 먼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선 옥순 씨는 내가 회사를 퇴사했다.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라이브 초반 때는 옥순 씨가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사과를 안 하지? 진짜 말도 안 된다.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채팅창이 폭주했습니다. 비판으로 폭주했어요. 사과해라. 보기 싫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막 이 38만 명이 막 올렸다니까요. 제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와 같이 잘 지내고 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데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순재 언니한테 예민한 상황이라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른 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미성숙한 행동에 대해 따로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게시물을 썼다가 지운 것에 대해서도 처음엔 저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사과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순자, 제작진분들이 있어 섣불리 글을 써서 올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작진에게 여쭤보니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글을 내리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삭제를 했고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가 이제 처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가 왜 삭제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사과의 순서가 첫 번째 정희 씨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사과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방영중에 대해서 정희 씨가 사과문까지는 아니지만 글 썼다 지웠다.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했다. 순자님의 마음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작진은 이 정희 씨뿐만이 아니라 영숙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라.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치중하기 위해 몰입했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행동이 조금 섣불렀다. 특히 순자가 아침 차릴 때 도와드리겠냐 물어보고 병원 가셨을 때도 괜찮았냐라고 물어볼 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순자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광수 씨에게도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더니 이 영숙 씨가 대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왔었던 행동들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할지 왜 생각 못했을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식 씨와 함께 있었던 정희 씨도 묵묵히 그 사과를 듣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두 명이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옥순 씨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른 출연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의 차례가 왔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옥순 씨에 대한 비판이 폭주를 합니다. 채팅창이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걸 보다 못했는지 순자 씨가 결국 정희, 영숙 두 사람의 사과를 거부하게 됩니다. 정희 씨도 따로 사과했다라고 말을 했고 순자님께도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출연을 했다. 방송을 돌이켜보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너무 제 감정에만 앞서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눈물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옥순 씨는 뭐라고 했냐면 사과를 애매하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옥순은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과는 다른 출연자분들께 그 내용을 이미 들어서 방송 전에도 했고 후에도 했지만 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연락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제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만을 밝히다 보면 또 다른 상처를 줄 것 같아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당사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옥순 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당사자, 순자라고 명확하게 사과해라. 이 얘기가 또 채팅창에 막 쏟아졌어요. 아쉬웠던 언어의 선택이었죠. 어차피 사과할 거라면 옥순 씨가 명확하게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라고 했어야 될 텐데 그 말을 애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말이 끝날 때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나는 솔로 라이브 방송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침묵했고 굉장히 침울했고 굉장히 다들 죄인과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발언을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침밥도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고 지금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수 씨와 순자 씨가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고 너무 축하해드리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순자 씨의 차례가 왔어요. 순자 씨가 근데 너무 놀랍게도 무언가를 적어왔습니다. 순자 씨가 아주 확실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말을 실수할까봐 종이에 적어왔다라면서 이제 이때부터 폭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순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 심경이나 사실관계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다. 방송 전까지는 촬영을 위한 특수한 환경이라 몰입을 한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 했었다. 단톡에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밝게 지내고 모임도 나갔는데 여자 출연자 단톡방 이름이 걸스토크라는 게 유쾌하지 않았다. 그 안에서도 저와 경수님의 관계에 대해 지금도 만나냐? 라고 가볍게 묻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져 유쾌하지 않았다. 특히 첫 방송분을 출연진들과 함께 봤다. 솔로나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그것을 보고 나서 토로했는데 이때 이제 다른 멤버인 상철 씨 집에서 다 같이 방송을 봤다고 해요. 이때 영숙 씨도 있었고 정희 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옥순 씨와 영호 씨도 있었는데 자, 이들은 아마 방송 보고 빠르게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섭섭하니까 정희 씨만 자리에 남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서운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당시 현장에 관련이 없는 출연자,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냐라고 핀잔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후 출연자들과는 특히 여자 출연자들과는 모임을 가지지 않았다. 라는 결심을 했고 걸스토크 단톡방도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울면서 사과를 한 영숙 씨나 이 정희 씨나 옥순 씨와 있었던 이 여자 채팅방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순자 씨가. 그리고 나서 차후에 정희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잘 풀었다고 해요. 하지만 영숙과 옥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회차 방송이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영숙은 사과가 아니라 멘탈 괜찮아? 라고 카톡이 왔고 옥순은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받게 했다면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만 6화가 방송이 지날 때마다 연락이 왔는데 첫 방송 이후 그 사과 한마디, 연락 한 번을 할 때까지 6화가 되는 동안 정말 사과할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사과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카톡 알림창도 읽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한 게 방송 초반이 아니라 논란이 막 터지고 난 중후반부에 영숙 씨는 멘탈 괜찮아? 옥순 씨는 오해야 언니 미안해 라고 온 겁니다. 정희 씨는 나중에 따로 연락이 와서 그나마 사과를 했고 두 사람이 풀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르잖아요. 와, 놀랍죠. 이때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옥순 씨가 이렇게 말해요. 사과를 했냐 안 했냐 궁금해 하실 것 같다. 방송 전에도 했고 후에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솔직함을 가장으로 한 말들로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그러면서 직접 옥순 씨가 순자 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순자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순자 씨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런 사과가 이 라이브 방송에 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출연자들끼리 따로 만나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사과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이러한 말을 해요. 원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름이라 개명을 한 것이었고 여권, 승무원 행정 등록 등 절차가 많다.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미 개명을 했던 거다.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데도 친구들이 안쓰러운지 많이 도와줬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제 실제 삶과 샵 31기 옥순의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았다. 결론은 시청자분들께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사실이 아니다. 흡연자도 저는 아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며 놀랍게도 옥순 씨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당당했는데 이때 눈물을 불켜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험담은 자제해달라라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좋게 바라볼 리가 없죠.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순자 씨를 바라보고 사과를 하던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사과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이브 방송에 38만 명이 들어와서 비판하니까 뒤늦게 사과하는 거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옥순 씨가 뭐 사과를 하기도 했고 뭐 자신에 대한 논란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눈물을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에 있었죠? 영호는 왜 불참을 했는가? 옥순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진료 때문에 못 왔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방송이 새벽 12시 45분에 라이브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그 시간까지 진료를 봅니까? 굉장히 의혹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 옥순과 영호는 그럼 현커가 됐냐? 사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31기 옥순, 영호와의 결별을 고백하며 오열. 결혼과 임신설은 전부 거짓.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야말로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폭풍 오열을 했어요. 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영호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옥순 씨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방송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이별을 했다. 이별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간 마음이 좀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영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는지 유독 영호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열하는 옥순 씨의 모습이 비춰졌고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걸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어찌 본다면 방송에서 그렇게 가해자로서 비춰졌었던 당사자가 영호 씨와 이별했다라는 모습. 그 방송 중에는 얼마나 영호 씨가 달달했습니까? 근데 결국 방송 끝나자마자 이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영식 씨와 정희 씨도 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감정 좋게 만나다가 역시나 방송이 시작할 때쯤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이 두 사람은 현실 커플로서 잘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댓글에 응원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두 사람 잘 만난 거 너무나 축하한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런 말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의 구현했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어찌 본다면 결국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한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오열 사태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도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옥순 씨는 영호 씨와 결국 결별하게 됐고, 영호 씨는 새벽에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임에도 진료 때문에 출연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영식과 정희 씨도 헤어졌고, 영숙 씨는 사실 이 순자 씨에게 결국 밀려나서 경수 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을 삼켰는데 실제로 거의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왔던 거죠. 이 당시 때 경숙 씨가 인터뷰에서 제가 영숙님이 신경 쓰인다고 순자님을 내팽겨 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자연스럽게 순자님 옆에 있었던 것 같다. 영숙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라기보단 먼저 옆에 앉은 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자, 이 배려의 해명부터가 좀 이상하죠. 요상합니다. 순자 씨가 1순위라면 이제는 최종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순자 씨에게 올인을 해야 하는 경수 씨였는데 이게 뭔가 헷갈리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듣고 있던 옥순 씨가 이제 폭발을 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들의 대화는 완벽히 비밀이 되진 못했다.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때마침 방으로 들어오려다 문 뒤에 앉아 이 소리를 듣게 된 순자는 다시 밖으로 나가 양치를 하는 척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었다. 하지만 옥순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경수가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매서운 돌직구를 날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갖고 노는 거야. 뭐 하자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애매한 행동에 분노했고 특히 옥순 씨는 그 사람은 결국 확실한 선택을 안 한 거야. 아무도. 경수는 둘 다 안 좋아한다고. 난 그게 느껴지는데? 라며 경수 씨의 속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숙 씨에게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내일 최종 선택을 해. 그리고 나가서 연락을 해.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숙과 정희 씨를 챙긴 건 기수 중에도 안 만나는 사람들 있다. 자연스러운 거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순자 씨가 우리한테 서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미 대면대면하다. 이미 순자 씨와 감정의 골이 생겼다. 우리는 다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인의 마음만 생각해서 행동해라. 라면서 영숙 씨를 이 당시 때 이제 설득하며 옥순 씨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사달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달이 난 이유가 사실 경수 씨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고 슬슬 느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영숙 씨를 딱 끊어내고 순자 씨에게 올인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다면 이런 이야기도 안 들었을 텐데 애매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애매한 장면은 이 구간에서 폭발했습니다. 제가 재구성한 장면인데 이거 아마 이 장면 보신 분들 실시간으로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숙 씨가 혼자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경수 씨가 갑자기 영숙 씨의 편지를 몇 번이나 곱씹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가서 말을 걸었고 나중에 가서는 춥냐고 물어보며 패딩까지 내어주게 됐죠. 그리고 왜 물어봤냐라고 질문을 영숙 씨가 하니까 그냥 영숙 씨가 나를 선택 안 했다라는 게 궁금했다. 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다 갔고 영숙 씨에 대한 마음은 정리가 됐는데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다. 왜 순자 씨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정리가 됐으면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영숙 씨에 대한 마음이 끝났고 나한테 확신을 줬다면 굳이 왜 네가 가서 영숙 씨한테 나 왜 선택 안 했어요? 라는 말을 왜 하냐. 근데 경수 씨는 그냥 그랬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결과가 스케치북 고백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통함을 느꼈고 저도 전혀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공감 안 돼요. 저 솔직히 말해서.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선택을 하는 시간이 오는데
이 와중에 놀랬던 건 바로 옥순과 영호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오죽했으면 기사에서 이렇게 났어요. 여기 보면은 옥순 씨가 영호를 따라 울산행을 가는 건 내가 당신이 치과 의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여론을 봤던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을 의식해서 미리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리하죠. 영호 씨가 치과 의사라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렇게 올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영호 씨가 옥순 씨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드디어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느낌이다. 오열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이거 아닙니까? 옥순 씨가 뭐 이미 애는 몇 명 낳고 싶냐, 나 오피스텔도 알아봤다, 울산에 있는 거. 내가 옮기면 된다. 심지어 나중에는 촬영 끝나고 울산에 내려가는 영호 씨를 따라가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모로 옥순 씨의 행동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최종 선택 때 걸어준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은 이미 도깨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로 이미 변모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놀랍고 약간 좀 저 정도로? 라는 의아함도 들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최종 선택이 됐고 결국 이들의 이 최종 결과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촌장 엔터테인먼트에서 라이브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들이 모두가 등장을 했죠. 자, 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